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이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체포를 당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불렀어.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하잖아. 이 거의 마지막 메시지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 그게 뭐냐? 유튜브 봐라. 응. 유튜브를 보라. 아니 뉴스를 봐라도 아니고 뭐 TV조선을 봐라도 아니고 팩트를 봐라도 진실을 봐라도 아니고 유튜브 봐라. 이게 무슨 아니 대통령님 좀 왜 그러시는 거야?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좀. 본인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유튜브 봐라.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왜? 윤통이 체포 직전에 손님들에게 유튜브 보라고 조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내가 울고 싶다 진짜 울고 싶어 진짜. 어떻게 이러냐. 윤통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요즘 2030 세대가 관저 앞에서 탄핵 집회에 반대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 모습을 유튜브로 보고 있다. 연설 내용이 아주 논리적이고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는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잘 정리된 내용을 보라. 아니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나도 유튜버지만 나는 나를 보라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매체를 볼 거면 팩트 체크라는 거는 그냥 내 방송 하나만 본다고 팩트 체크가 되는 것도 아니야. 여러 매체를 보라는 거야. 굳이 요즘은 책을 꼭 찾아서 안 보더라도 검색만 하더라도 자료가 책보다 더 잘 나와. 구글링이라도 해보고 어디 예를 들어서 뭐 그 조선일보도 보고 어디 한겨레도 봐보고 오늘의 미디어도 봤다가 동아일보도 보고 다양한 매체를 보라는 거야. 틀튜브만 쳐보면 틀튜브에는 팩트가 없고 단톡방에서 지어낸 얘기를 읊어대는 멍청한 놈들이라니까. 걔네들은 팩트 체크를 안 한단 말이야. 그 새끼들은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막 여기저기 매체를 교차해서라도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봤던 유튜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외치면서 모든 팩트를 다 틀리고 예측이란 예측은 다 틀리는 그 유튜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재명이 잡혀가면서 우리 좌파에 좋은 유튜버가 있죠. 그것만 보세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뭐 들어가시면서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오징어 게임 2가 재밌던데 그거 한번 보세요. 이러고 들어가면 또 말을 안 해. 아니 내가 이번에 봤더니 한국의 드라마도 좋던데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이러고 들어가면 누가 뭐라 아니 볼 게 없어도 유튜버를 얘기를 해? 야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심각한 중독인데다가 상황 인식도 그렇고 이거는 정상적 정신세계가 아니야 지금. 이거는 우파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부터가 아니 정치판에서 누가 유튜브를 보라는 소리를 하냐. 유튜브랑 거리를 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그래? 내가 더 짜증이 나는 거는 뭐만 하면 박근혜 까고 뭐만 하면 우파 정당 까고 뭐만 하면 우파 인형 까고 아니 부자 감세도 반대하고 개소리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선거 외치고 하다못해 이제 좌빨 흉내까지 내고 운동권 따라하고 하나같이 다 좌파야 좌파 문화. 어디에 우파적인 게 있냐고. 그런데 무슨 뭘 그런 걸 보라는 거야 지금. 야, 살다 이것도 웃기네 진짜. 그러면서 2030의 노력들이 모여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나는 이런 것도 좀 이런 게 웃긴 게 2030 지지가 오른다라는 뭐 이런 간헐적인 데이터에 뭐 매몰된 것도 좀 그 꼴사납긴 한데 그러면 뭐 40, 50, 60, 70은 뭐 안 중요해? 지지자들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저렇게 단세포적으로 특정 세대가 마치 가중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고방식부터가 이게 상당히 덜 떨어진 거라고. 그리고 뭐 길바닥에 나온 2030 애들이 뭘 무슨 목적으로 오고 얼마 받고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는 것도 순진한 거니만. 무슨 놈의 2030이 올라오르기는 자기가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정상이. 아휴,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오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자체를 믿지를 않아 가지고 지지율 조사 기관도 털겠답시고 체포명단에 그렇게 넣어 놓고서는 뭐 이제 와서 또 지지율 얘기하고 있어. 지지율도 안 믿었던 양반이.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어쩌다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틀튜브에 매몰되면서, 그리고 이런 틀튜브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그 사실이 아닌 내용에 조합된 엉뚱한 결과만 믿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 모든 게 틀려먹고 모든 게 다 오류가 나고 모든 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는 그런 면에서 밝을 수가 없어요. 틀튜브 같은 거짓말들만 하는 것들을 자꾸 보면은 인생이 말아먹고 맨날 틀리는 놈이 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돼? 그러면은 어디 가서 조롱당하는 거야. 무식한 게 다 드러나니까. 자기가 직접 팩트를 체크해보고 조사해보고 그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검색 하나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긴 내용이 다 틀려. 다. 아니 어떤 틀튜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담화문을 기반으로 해갖고 야당의 폐악질을 분석을 하겠대. 그거를 그 1시간 몇십 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보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어느 일반 네티즌이 그 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 반박했어. 매 말 문장마다 다 틀려. 매 문장마다. 그 정도야.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나? 출처가 없어, 출처가. 출처가 없는 내용을 방송에서 그대로 하더라니까? 어디서 출처겠어요? 그냥 덜 떨어진 새끼들이 지어낸 말을 그냥 믿고 방송에 때린 거야. 왜?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누가 써준 거 대신 읽어준 거야. 그런 병신들이 인정받고 있다니까 지금. 왜 그러겠어? 보는 사람들이, 그걸 시청하는 인간들이 검색을 안 해. 팩트 체크를 안 해줘.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믿어, 병신들이라. 그러니까 이 꼴 나는 거야. 현실에서는 경호처랑 반발하고 난리가 났고 있는데 틀튜브에서는 경호처가 결집을 한대. 경호처가 총기를 준비해서 이제 발포 준비를 하는데 다른 완전히 엉뚱한 새끼를 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멍청한 새끼들이 보면 야 발포가 말이 되나 이러고 검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색하면 이 새끼 틀튜브 새끼 뻥쳤네 이러고 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안 해. 귀찮아갖고. 이런 게을러 빠진 새끼들이 아는 척은 또 오지게 해요. 지들이 우파 간별 노릇에 심사위원 노릇까지 해. 병신 주제에 심사위원 노릇하는 게 그게 바로 좌빨 새끼들의 종특이야. 그 새끼 종족이 그래. 좌빨 새끼들은 지적 허세를 막 드러낸단 말이야. 그러면 머리에 든 게 없는 놈들이 쫄거든. 근데 팩트를 확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새끼들 얼마나 가짜나 보이겠어. 근데 좌빨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맨날 틀려. 틀렸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염치도 없어. 우리 틀튜브를 열심히 보시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막판에 영상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네. 우리 윤석 여러 개로 준비하셨어. 막. 수사와 영장 발부 과정 불법. 불법의 불법. 이거 또 라임이 좋은데. 불법의 불법. 불법. 수사와 영장 발부 과정이 불법의 불법. 끝까지 싸우겠다. 맨날 싸운데 뭐 이렇게 싸우셔. 좀 합의를 보시고 치킨 피자 드시면서 합의 좀 보세요. 좀 그만 좀 싸우세요. 그만 좀. 그 싸울 거면은 좀 그 김건희 여사는 좀 부부싸움이라 좀 하던가. 마누라랑 싸우지도 못하시면서 뭐 이렇게 뭐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거야 맨날. 어쨌든 우리가 친필로 이렇게 쓰신 거 보면은 본인도 잡혀갈 걸 아셨던 거야. 이것도 이거 쓰려면은 그래도 못해도 1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많이 쓰신 거 보니까 이미 본인께서도 체포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우파 사람들 고생시킨 거지 지금. 어쨌든 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런 걸 다 허용했던 걸 보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털 때 하던 얘기인데 예 본인이 하고 계시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당해봐야 알아.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털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면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더 털렸는데 지금 본인은 곱게 가신 거야 지금.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또 국민들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한 행사였다.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 또 등장하는 부정선거. 여기서 이 중요한 마당에 부정선거 또 나왔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예. 다시 한번 또 부정선거가 다시 등장했죠. 예. 부정선거는요, 이 대법원에서 그동안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던 분들의 증거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표가 붙었다, 표가 뭐 흑백이다,
뭐 표가 무슨 뭐 QR 코드가 이상하다. 무슨 뭐 표가 접혔다 안 접혔다. 뭐 다 거짓말이야. 이미 그거를 판결하기 위해서 판사가 전문가들 죄다 불러 갖고 표를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봤어. 다 거짓말이야. 다 문제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일방적인 패소였어요. 한 장이라도 나와야 되잖아. 한 장. 안 나와. 그냥 거짓말한 거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는 이제 형상기억종이에 올베팅을 해요. 형상기억종이가 자기네들 딴에는 이거는 완벽한 증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형상기억종이란 말 자체를 틀튜브가 지어낸 거고 성관이는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 그냥 성관이는 복원력이 좋다고만 얘기했거든. 근데 얘네들 딴에는 이제 형상기억종이라는 걸 선전을 해야 돼. 왜냐하면 법원에서 반박을 당했단 말이야. 법원에서는 이 소송을 한 쪽이 100여 장의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바로 형상기억종이랍니다. 이러고 뭐 이게 빳빳한 종이가 나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나올 수가 있냐? 판사가 그래요? 알겠어요. 봤는데 접힌 자국이 나오더라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접힌 자국이 있는데 없다고 우기는 거야. 왜? 노인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 방송에서 카메라가 뿌여니까. 물론 표를 갖고 올 수도 없지만 방송 화면은 뿌여니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노인들을 속이는 거야. 멍청한 놈들 속일 때. 이거 봐요. 이거 빳빳하지 않나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봤을 때는 접혔어. 접혔는데 아 그래요. 그냥 없던 일이 됐지. 하지만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좆되는 거지. 좆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원해야 돼. 야 성관이가 말이다. 형상기억종이라고 얘기를 했다. 말이다. 깔깔깔 갑자기 논지가 이탈이 돼버려. 존재하지 않는 종이를 성관이가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니 종이가 안 접혔다며. 근데 접힌 거야. 왜 그 얘기를 빼먹냐고. 이렇게 거짓말에 계속 거짓말에 논지 이탈 거짓말에 논지 이탈이야. 물타기 하고. 이거를 멍청한 놈들이 구별을 못해요. 사실은 그냥 재미로 보셔야 돼. 그냥 재미로 보면 돼. 야 이거 재밌게 산다. 이 양반들 열심히 사시네. 나이 먹고 정말 애쓰시네. 화이팅이다. 되면 좋고 아니면은 뭐 말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선동을 하고 여기에 무슨 나라의 모든 걸 다 운을 여기다 걸어버려. 몰빵을 해버리는 거지. 몰빵을. 안 된다니까. 내가 되면은 나도 얘기해 주지. 가능성이 없다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싹 다 발렸다고. 애초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그런 툴튜브 같은 돌대가리들의 상상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진행이 안 됐다고. 존나 빡세. 존나 단계마다 존나 빡세. 너무 빡세. 그 시간도 그렇게 짧게 다 끊어갖고 거기에 감시제기가 다 들어가니까 조작을 하는 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불가능해 아예. 조작을 할 바에는 그 조작을 해서 선거를 이길 바에는 그냥 중도층을 마음을 얻어갖고 이기는 게 더 쉬워. 아니 부정선거 무슨 통과리를 하고 무슨 이걸 조작을 할 바에는 그냥 돈을 뿌려가지고 어디 시골에다가 돈을 뿌려서 그냥 매표하는 게 더 빠르겠다. 그럴 정도야. 그 부정선거할 돈으로 그냥 매표 행위하는 게 더 낫겠어. 안 된다니까. 과정이 안 돼. 근데 왜 부정선거만을 얘기하느냐. 이 지점이 우리에게 우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내재적으로 이념적 한계를 인정하기 싫고 우리가 여기서 쇄신을 해가지고 이제 이슈를 바꿔서 우파가 새로운 우파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꾸만 과거에 머물러 살아버리고 있는 거지. 이제는 사람들도 바꾸고 룰도 바꾸고 우파가 향해 가야 되는 방향도 이제 명확하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방식이 언제적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게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근 40년 전 아니야. 45년 전이야. 45년 전에나 할 법한 이런 싸구려 과거 8.15 계엄령 같은 거를 환영하고 가는 게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냐. 이게 사고 자체가.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해요. 얼마나 과거야. 그때 머물러 버리는 거야. 어떤 우리 사회를 폭력, 공포, 무력 이딴 걸로 사람들이 사고를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이 발상이 공산당인데 그때 당시는 우파적인 지금의 우파 사람들은 그때 당시엔 그걸 우파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라고. 그건 그때 시절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공산당이야. 공산당.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사고를 바꿔서 이젠 자유, 발전, 경제 얘기할 게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그리고 진정한 국방력의 이야기를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사고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늙어가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세팅되면 우리가 이기는 건데 옛날대로 선거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왜 우리가 자꾸 지지? 나 같은 사람들은 야 이 병신아 중도층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좀 생각을 해봐 임마. 혐오감이 안 들겠냐 너 같으면? 아니야. 중도층이 없어도 돼. 중도층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우파들로만 이길 수 있어. 옛날 생각에 갇힌 거야. 옛날.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머무른 과거 지향적인 우파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 우파로 이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과거에 머무른 사람들은 그런 군부 독재나 이런 식의 폭력과 무력을 이용한 어떤 사회 변화를 원한다는 부분에서 종북 단체와 사고가 똑같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파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좌파 종북 단체가 좋아하는 방법에 가까워. 우리가 이념적으로 중심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거는 우파랑 하등 매치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알다시피 미국도 패싱하고 웬 무속인이 들어와서 설계하고 이게 우파랑 다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위법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돼버리고 좌빨들만 도와주고 본인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고. 이 방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하잖아. 그만큼 멍청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고의적으로 이런 깨달음을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 이들의 목적이 민주당을 도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과정에 이거 좌빨 프락치 새끼들이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개삽질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의심을 많이 하거든. 이게 진성 우파라면은 뭔가 이상한데 미국을 제껴버리고 웬 무속인을 데려다 쓰고 이게 기독교 친미 기반의 우파에서 이게 용납이 된다고? 아니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몸빵을 하라는데 저게 우파가 이해가 되냐? 근데 그걸 하라고 막 종용을 하잖아. 이게 좌빨 프락치가 아니고 이걸 어느 우파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좀 약간 갸우뚱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기보다는 누군가가 이거는 노인들을 좀 선동하는 데 있어도 목적이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우파가 좆되면 민주당한테 들러붙을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하여튼 아까 전에 이제 2030 얘기를 제가 하다 왔는데 어떤 지지자들의 나이를 가지고 가중치를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우리가 정치를 분석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지도자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야. 60대든 50대든 40대든 모두가 중요한 계층들이잖아요. 모두가 중요한 국민들이기도 해. 근데 유독 2030에 대해서 마치 의미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노인들만 나오는 것이 싫었다라는 걸 이미 드러내는 거잖아. 노인들만 드글드글한 이 자체를 자기도 혐오스럽게 봤다는 거잖아.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보는 게 아니라 아야 노인들만 나오니까 좀 칙칙하고 야야 좀 신내라고 저런 그런다. 아유야 이게 뭐 틀딱만 나오냐. 아유 자기도 그랬다는 거잖아. 2030을 강조한다는 것에는 역설적으로 틀딱론을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 고생하신다. 야 이렇게 어르신들도 나와서 고생하시는 거 나 너무 슬프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야 틀딱들만 나온다. 너무 싫어. 2030은 야 2030 있다. 그 몇 안들이 2030 야 2030 야 2030. 그걸 강조하는 것부터가 이미 노인 혐오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전체 국민들의 나이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봐야 돼. 거기엔 또 남자 여자도 있고 뭐 꼬마애들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중학생 몇 명이 남았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기는 국민들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나왔냐가 중요한 거잖아. 결국에 거기는 적잖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틀튜브 얼굴 보려고 나온 거야. 틀튜브가 부르는 노래 같이 박수치고 야 해주고 뭐 그거 외치면은 뭐 찌째명 구속 이거 외치는 재미로 나온 거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내 한번 바치를 이러고 나온 거 아니야. 대다수는 그럴 생각 없어. 2030 중에 그런 애가 어딨냐. 그냥 나와서 뭐 용돈 주니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출연료 준다니까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지 구독자 수 늘리려고 나온 새끼가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야. 거기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봐야 돼. 근데 2030이라는 피상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이미 천박하기 그지없는 사고라는 거지. 뭐 노인들은 무시해? 지 혼자서 자기도 그렇게 틀딱론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도 노인 혐오를 하면서 2030만 그렇게 중요하면 2030을 위해서 그러면 재산병 사건이나 제도로 해결하던가 2030을 위해 보면 R&D 예산이라 늘리던가 2030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도 좀 팍팍 하던가 자기가 했던 걸 이제까지 노인들 노인들 그 일자리나 늘려놓고서는 뭘 이제 와서 2030이야 2030은. 정작 2030 군대 가서 죽을 때는 쌩까 놓고서는 난 그런 게 좀 그 기분이 더러워 지금. 자, 우리 윤통께서 이제
법적인 해명을 하셔야 돼. 헌법재판소라든지 자기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해야 됩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해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할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보면은 계엄령을 했던 목적은 야당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야당의 패악질보다는 자신의 마누라의 혐의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의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크지 않았냐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계엄령을 하는 과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 실패를 해서 자기가 소송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단 말이지. 이거는 무조건 성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망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패를 하니까 지금 이거를 법적으로 자기가 낼 증거들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증거를 못 내고 뒤로 밀리고 할 수밖에 없는 건 절차적인 위법성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와서 이제 밀리니까 제출을 해야 돼. 헌법재판소에 변론길이 왔어. 이제 내야 돼.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제 밑밥을 까시는데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 이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갖다가 선거 끝난 지 7개월 뒤에 7, 8개월이 8개월이구나. 선거 끝난 지 8개월 뒤에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했다. 예. 선거는 4월 달에 있었는데 비상사태라고 판단해갖고 12월 달에 계엄을 선포했다. 8개월 뒤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아니 부정선거라고 이해를 했으면 4월 달에 선거 끝나자마자 했어야지. 8개월 뒤에 가서 야 선거 끝난 지는 8개월 전이 끝났는데 8개월 뒤에서야 국가 비상사태가 이러고 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지금? 우리 유통은 정말 진짜 나랑 같이 있었으면 정말 많이 까였을 거야. 정신 차리라고 진짜.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내가 진짜 옆에서 혼쭐만이 냈을 것 같아. 정신 차리세요. 8개월 뒤에 무슨 국가 비상사태야. 너무 길어서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증거가 많다면서 선거 소송의 투표용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 발견됐고 거짓말이죠. 예. 요런 거는 거짓말 중에 싼 거짓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의 해킹의 무방비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의 형태비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선관위의 그 서버는 애초에 해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됐는데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이미 거짓말이거나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 개표기는 다른 나라에서 공정 선거에 도움을 준 걸로 다 인정받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지. 선관위가 시정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시정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죠. 어쨌든 이 상황을 전시라고 생각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래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알리기 위해서다. 예. 선관위 측은 하나하나 또 반박을 합니다. 예.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뒤졌어도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윤통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이 해킹의 조작 무방비라는 것도 이미 국정원이 다 봤는데 전혀 해킹되지 않았고 또한 부정선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 국정원의 보고에도 있었죠. 어쨌든 우리 윤통께서 마지막에 이제 큰 선물을 남기셨습니다. 자기의 영상과 친필. 근데 이 내용이 모두가 다 내용이 귀결되면은 이제 그거야. 틀투브를 보세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틀투브만 보세요. 요런 식의 내용만 담겨져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말 웃긴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데 윤통이 다 망치고 있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부정선거라 말씀하신 게 없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부정선거 맞다라고 하니까 이거 둘이서 또 말이 안 맞아. 난감하네. 자,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은 없으시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선관위가 조금 관리가 좀 뭐하지 않냐 이런 정도에서 얘기하신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인정을 해버렸어. 예. 강선영 국민의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선관위 서버가 취약한 거지 부정선거를 믿으셔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증거 많다면서 부정선거에 확신하는 걸로 국민의힘과 의견이 또 다른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냈는데 야 포고령 그거 잘못 베낀 거야. 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계엄대에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 김용현이가 잘못 뺏긴 거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는데 이 국회 정당활동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이 포고령 1호가 완전 위헌인데 이거는 옛날에 그 전두환 시절 때 포고령 1호를 갖다 베낀 건데 그 김용현이가 국회 해상권이 있을 때를 그대로 베껴온 거다. 야 내가 가요계 표절곡 얘기는 들어봤어도 포고령 표절은 내가 또 처음 들어보네. 야 살다 포고령을 표절을 해?
아니 김건희 여사도 논문 표절로 작살나고 있는데 그 남편분은 포고령을 베껴갖고 지금 논란이 된 거야. 아내분은 논문 표절, 가요계는 일본 노래 표절, 윤석열 대통령은 포고령 표절. 이 표절 공화국이야.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다. 즉 김용현이가 예전에 대통령이 국회 상권이 있었던 시절 포고령을 베껴온 거다. 근데 문구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 대통령이 분명히 검토하고 수정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김용현 탓으로 돌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또 웃긴 거는 뭐냐. 만약에 이게 80년대 거를 베껴왔다면은 그럼 대체 전공의를 비롯해서 의료인을 갖다가 개헌법에 의해 처단시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거는 과거 군사정부 때를 베껴왔다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당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어떤 명분이 없는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근거가 빈약한 소리하고 실제로 팩트를 체크해보면 다 틀린 내용이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야, 나 살다 포고령을 베꼈다라는 건 진짜 신박하게 그지없네 정말. 예. 이런 게 얼마나 지금 궁색한 변명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포고령을 베끼든 말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감수를 하고 또 이 포고령에도 대통령이 이거 그 도장도 찍고 해야 돼.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그 국무장관들 또 총리들 이런 사람들도 다 보고 인정을 해야 돼. 그게 일종의 과정인데 다 패스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거 자체가 지금 포고령도 위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거나 이 본세를 보면은 탄핵과 유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저런 거 보면 알잖아. 저렇게 궁색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100%야 100%. 여기에 우리 덕수 형님도 그건 아닌데 하고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덕수도 지금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덕수 형님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간의 증언이 다른 거지. 계엄 잘못했다. 왜냐면은 이게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를 먼저 해야 돼 국방장관이. 근데 한덕수는 나 보고 못 받았다고 했거든. 그리고 계엄령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절차적인 불법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국무회의도 한덕수가 국무회의 안 했다.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어. 즉 총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게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한덕수가 도장을 찍은 게 있다거나 이래야 돼요. 없습니다. 결국 한덕수의 증언이 맞는 거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법무차관 그 비상계엄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양반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차관이 최선을 다해서 처벌시키겠다고 하고 있어.